타카하시 유아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타카하시さん, 오하요. やめなよ。なんか遠行とかしてるらしいよ。マジで? 학교에서 유아에 대한 뒷담화는 이제 일상입니다. 갑갑하고 축축한 이 동네. 유아는 고등학교만 졸업한다면 고향을 당장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유아. 今日は28日なんで8番高橋さん帰っちゃいました。またか。 동네에서 유일한 친구는 또래인 미포치.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중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는 다르게 배정받았기에 이렇게 땡땡이를 치고서라도 유아는 친구 곁에 있고 싶습니다. 10대 소녀들에게는 진로가 걱정입니다. 유아네 집은 돈이 없기에 대학은 꿈도 못 꾸지만 미포츠는 아무래도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실 모양입니다. この間の時めっちゃ楽しかったよね。楽しすぎた。あ、てかあの時の社会人ってどうなったの？あいつ? 시부야에서 헌팅남을 만났던 유아. 자꾸 변태 같은 문자를 보내오는 것으로 보아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仕事中だし返信ないと思うよ。ユアのエロい画像も送って。レス早っ。やばい、ウケるキモ。やば。それ絶対やりもくじゃん。連絡返さない方がいいよ。 유아는 할머니와 함께 둘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고령으로 인한 건망증 및 당뇨 증상으로 인해 이렇게 상한 반찬을 종종 식탁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おばあちゃん、冷蔵庫のもの腐ってない？食べちゃダメ。先月病院行った？行ったよ。でももう薬ないよ。パパに連絡するから。あ、パパ？次いつ休み? 애타게 아버지를 찾는 딸. 하지만 아버지란 인간은 일을 한다는 핑계를 대고 마작판에 눌러앉아 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마땅히 가장의 책임이란 게 있는 법인데 이 가족은 애초에 가장이란 게 없습니다. 아빠? なんで連絡くれなかったの? 결국 아빠의 연락은 없었고 할머니는 유아가 직접 버스를 타고 병원에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유아는 도쿄에서 자신을 헌팅했던 남자를 다시 만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일탈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애초에 불순한 목적으로 접근했던 남자. 制服ってすごい背徳感だな。大丈夫だった？高い。ありがとう。 남자는 유아에게 1만 엔을 건넵니다. いや、俺のこと友達とかにも言わないでね。ユアまだ高校生だし、いろいろまずいからさ。 아직 고등학생 신분인 유아와의 관계는 범죄입니다. 유아에겐 최악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오늘따라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말하는 할머니. 유아는 할머니가 걱정되기에 같이 가겠다고 말하지만 할머니는 혼자 다녀올 수 있다고 하며 유아를 안심시킵니다. 本当に大丈夫?大丈夫大丈夫。あれ何してたんだっけ？庭に水やらなくちゃ。 미포츠를 만나 변태남과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는 유아. てかさ、東京の求人検索してみたんだけど、めちゃくちゃいろんな仕事あるんだよ。でももうさ、高卒だと結構仕事限られるよね。 빨리 도쿄로 가고 싶은 유아는 18살 이상만 되면 학력 불문하고 가부키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에 흥분합니다. 기숙사를 제공하는 일터도 존재하기에 우선은 그런 곳에서 살면서 돈을 모아 독립을 꿈꿉니다. 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 미포치에게는 이런 유아가 대단해 보였죠. ユアのやりたいことって私のとはスケールが違う。 친구와 함께 돌아가는 길. 미포치의 엄마는 딸이 유아 같은 아이와 어울리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애당초 대학 진학을 염두하지 않고 있는 친구는 자신의 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집안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죠.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돌아가신 할머니. 유아는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할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귀중품을 챙기고 있는 아버지란 인간. 私これからどうしたらいいの? ユアは来年高校卒業だっけ？でもユアはさ、可愛くて愛嬌があるから卒業してもすぐに仕事見つかるよね。なのいつも。
適当なことばっか言って。パパがちゃんと私の面倒見てよ。父親の責任果たさないくせに父親面すんな。 가장으로서 실격인 이 남자는 집안의 할머니 돈까지 모두 가져가려 합니다. お金。生活費。その中におばあちゃんのお金入ってるんでしょ。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면 도쿄로 갈 수 있는 돈입니다. 유아는 흐느낍니다. 곧 있으면 유아의 생일인데 6月7日ゆあちゃん18歳の誕生日忘れない 유일하게 유아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 주려던 할머니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고향에 머물 이유를 잃어버린 유아, 학교도 가정도 아버지조차도 이제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엉망인 삶, 10대라면 당연히 누렸어야 할 안락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꿈은 이 소녀에게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メール見たよ。東京行くってどういうこと？高校は住むところとかお金はどうすんの？決めた。私も一緒に東京行く。 절친 미포츠가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ユアのこと一人にさせられないよ。じゃあ私着替えとかお金取ってくるからちょっと待ってて。すぐ戻ってくるね。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미포츠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ごめん。親に見つかっちゃって家から出られない。本当にごめん。 믿었던 절친마저 유아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결국 혼자 사는 세상, 유아는 홀로 도쿄행 열차에 오릅니다. 도쿄에 도착해 헌팅남에게 재워달라고 연락해보지만 역시나 이 남자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정처 없이 신주쿠 거리를 걷기 시작하는 유아. 大丈夫ですか？かわいい。あ、ごめんなさい。ナンパとかじゃないんで。仕事を探してたりしませんか？ 신주쿠 밤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스카우터입니다. すっごい可愛いからきっと稼げますよ。 당장 지낼 곳도 없고 돈도 없는 유아는 남자의 제안이 솔깃합니다. どんな仕事したいとかあります？寮入れるところなら何でも。家出てきて今日。俺マキって言います。牧優斗。 당장이라도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소개시켜줄 테니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말하는 마키. 유아는 과연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요? 첫 번째로 소개받은 일터는 걸스바입니다. 그런데 걸스바의 접객은 유아에게 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표정 관리조차 잘 못하는 유아. 결국 유아는 다른 일을 소개해달라고 마키에게 부탁합니다. それにガルバって寮ないんでしょ？あ、デリヘルやってみようかな。はい、わかりました。 업소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유아. 이런 유아에게 어느 날 마키가 찾아옵니다. 年季屋にやってまいりました。これは花火です。 마키는 사실 대학생입니다. 현재 4학년으로 졸업하고 취업하기 전까지만 스카우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스로 학비를 벌기 위해 나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来年の3月でスカウトの仕事すっぱり辞めるつもり。だから俺リュアちゃんほっとけなくて。わかるから耐えれる人がいない怖さ。今はいるよ。頼れる人。頼れるよマキュ。 지인 하나 없는 도쿄에서 마키는 유일하게 유아가 기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유아에게 큰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은 살아가기만 하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どっか行きたいとことかない？お出かけしようよ。今度の休み開けといて。ユア夜景好きなんだよね。俺も。 유아의 휴일날 둘은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이건 데이트일까요? 고향에서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 도쿄의 나날들은 비록 힘들지 몰라도 이곳에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그리고 꿈꿀 수 있는 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明日からまた仕事か。寮出て安いアパート借りたい。俺が実家じゃなければな。全然俺の家住んでもらっていいんだけど。 빠르게 기숙사를 나오고 싶다면 원정 출장이라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주는 마키. 원정 출장은 6일 내내 하루 12시간 근무이지만 그만큼 벌이는 기본 출장 업소보다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어르고 달래서 유아에게 원정 출장을 권유하는 마키. 유아가 일을 빨리 그만두면 좋겠다는 아리달송한 말에
이 소녀는 원정 출장을 결심합니다. 원정 출장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갑니다. 하루에 수많은 손님을 대해야 하는데 그중에는 변태 같은 손님들도 많습니다. 결국 첫날부터 완전히 지쳐서 기숙사로 돌아온 유아. お客さんからクレーム来ました。やっぱ無理。帰りたい。帰る場所なんてないけど。テスト中で連絡返さなくてごめんね。お店から話聞いたよ。大丈夫？ 멀리서 고생하고 있는 유아를 챙겨주는 마키. ゆあちゃんは何も心配しなくていいから今からデートしようか。 일단 옥상으로 올라가 보라고 유아에게 말합니다. 도착한 옥상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죠. 0607。それユアの誕生日だよ。すごい。なんで？運命かもね。 과연 유아의 운명의 남자가 마키일까요? 마키가 안내한 곳은 도쿄의 야경이 보이는 옥상. 마키는 유아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해주는 마키가 유아는 고맙습니다. 東京戻ってきたら一緒に見に行きたいね。本物の都会の夜景。ゆあ、あと5日。頑張れる？頑張る。 마키의 응원에 유아는 더 씩씩하게 원정 출장을 해냅니다. 일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마키가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マキの大学卒業に合わせてユアも夜辞める。 4月になったら昼の世界で生きてこ。約束だよ。 유아는 원정 출장에 가는 차비마저 아끼기 위해 심야 버스를 이용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일을 관둬야 마키와 함께 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유아는 지금껏 그냥 살아만 갈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표가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지금 일은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내면 마키와 함께 밝은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고향에선 꿈꿀 수 없었던 일, 유아는 처음으로 도쿄에 계속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키에게 아직까지 답장이 없습니다. 유아는 기숙사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 스카우터들도 연애 컨셉을 잡으면서 일하는 여성들을 관리한다는 것. 무슨 호스트들 마냥 남자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굴면서 풍속 여성들의 멘탈을 케어하고 또 그녀들에게 희망 고문을 빌미로 계속 일을 시키는 것. 설마 마키도 그런 스카우터인 걸까요? マキ君でもいいの？おう、前のバイト先からだから。ちょっと待って。 비참한 현실. 그날 이후 유아는 마키에게서 단 하나의 연락도 받지 못합니다. 둘은 그저 그런 업무상의 관계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차단까지 당합니다. 그동안 마키가 약속했던 달콤한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유아의 고향 친구인 미포츠는 대학에 진학하여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사진 속 절친은 행복해 보입니다. 유아는 지키지 못할 약속들이 지긋지긋합니다. 나는 그저 살아가고자 발버둥칠 뿐인데 주변 사람들은 날 이용하고 속이고 기만하기까지 합니다. 유아는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의 밤을 계속 살아갑니다. 스카우터 いらないから。それならもうあるし。ああ、そのお金使いに行きますか。これで頼めるやつ全部持ってきて。 호스트클럽의 첫 방문에 바로 샴페인콜을 호출합니다. 거짓투성인 세상, 자신의 불행으로 번 돈을 이렇게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녀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유아와 하루이의 끔찍한 인연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죠. 공감해주는 척 달콤한 말로 유아를 위로해주는 하루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유아는 이렇게 호스트클럽의 마수에 손을 뻗게 됩니다. 도쿄 신주쿠, 돈 많은 사람들만 이용하는 고급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생 루나. 업소에서는 이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입니다. 私はそれよりも1回でも多く沼黒さんに会いたいです。いおりさんは本当に魅力的な女性だな。時間経つの早いですね。
손님의 정신을 쏙 빼놓는 영업 멘트로 단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녀가 돈을 바짝 버는 방법입니다. お疲れ様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んなことどうか気づかないで、この先も私のこと支えてね。 그녀가 이렇게 돈을 악착같이 버는 이유는 고아원 출신의 루나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해줄 가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고 복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하는 시즌에 바짝 벌어놓아야 합니다. 아, 네, この後時間ある? 軽く飲み行かない? 루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여자의 이름은 나나미. 같은 업소의 선후배 관계입니다. もしいいなって思う人がいたとしても、色恋で引っ張って店に呼べばお金になるじゃないですか。あともう今更お金もらわないセックスが無理。わかる。うちのお店にもホスト通ってる子とかアイドルとかのために働いてる子いますよね。こんなに大変な思いしながら稼いだお金を他人のために使うって意味わかんなくて。 루나는 남을 위해 돈을 쓰는 덕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은 오롯이 자신에게만 써야 한다고 생각하죠. 요리さん、喫茶店からのお客様決まりましたのでご準備お願いします。はじめまして、いおり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오늘 방문하는 손님은 절대 재예약 안 할 것 같은 젊은 손님입니다. 이런 손님은 대개 돈이 없고 친구들과 함께 한두 번 방문하는 게 끝이니까요. ハイブラじゃん。時計もいいのつけてるし。何この若者。 그런데 보아하니 이 젊은 손님은 돈도 제법 많은 것 같고 게다가 그녀가 보기엔 훈남입니다. 今日仕事仲間に連れてこられてこういうところ初めてで。さ、こういうお店って芸能人も来るの？何人か指名で来ていただきましたよ。誰とかはちょっと言えないんですけど。てか、なんでそんなとこ座ってるの？じゃあお隣失礼します。真鍋さん。真鍋さんは何系のお仕事されてるんですか？客商売っていうのかな。 사람을 대하는 일, 그런 일에 대한 고됨은 루나가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それ、お客さんのこと人と思わない方がうまくいきますよ。それってよりさんの話？って言ったらどうします？ 이 남자 손님의 이름은 하야토.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넷 아이돌 그룹의 멤버입니다. 넷 아이돌이란 인터넷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팬들이 쏴주는 슈퍼챗, 일종의 별풍선 같은 수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터넷상의 아이돌입니다. 진짜 아이돌들보다 더 가까이 있는 느낌에다가 실제 연애하는 감정이 경쟁력이기에 소녀 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중학생인 코코로도 하야토, 활동명 바시의 열렬한 팬이죠. 嘘、今コメント読んでくれた？私だってお茶箱投げたいけどバイト勢にはつらいよ。はい。お前マジでさ、言ったばっかじゃん。炎上とかなしだって。 전에 만나던 여자가 헤어짐에 앙심을 품고 온라인상에 테러를 했습니다. 悪いに決まってる。常識ないの。押し寄せた。早く消えてほしい。 순식간에 팬 게시판들은 악플들로 넘쳐나고 멘탈이 약한 하야토는 이런 악플들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それ、お客さんのこと人と思わない方がうまくいきますよ。人じゃない。人じゃない。お久しぶりですね。前にお会いした時よりやつれてませんか？最近あんまり眠れてなくて。 하야토는 주변에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루나를 다시 찾아와 그녀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あんなに俺のこと好きだって言ってたファンの子たちも幻滅した。自分を好きでいてくれる人たちみんながいい人で常識人だって思ってません？ 고객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특히 사람이 상품인 경우 더 그렇죠. つまりファンだからって自分に害を与えてくる人とまで真剣に向き合う必要ないってことです。 루나는 자신만의 방법대로 하야토를 위로해 줍니다. お金持ってて顔も悪くない。客じゃなかったらな。 아차,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うわ、ガチ寝してた。少しは楽になりました。本当にありがとう。今度さ、好
外で飲みとかご飯行ったりとかってできたりする？ 하야토가 갑자기 루나에게 밖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이렇게 손님과 사적으로 만나는 건 돈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업을 위해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며 루나는 밖에서 하야토를 만나게 됩니다. 둘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친해집니다. 루나는 하야토의 넷 아이돌 그룹명도 알게 됩니다. いいじゃん。歌い手ってそういうもんだから。フォロワー8万人もいるの？歌い手一本で生活してるの？今はライブ配信の収益がメインかな。基本は顔出さないで歌ったり雑談したりしてるだけだけどね。とにかくさ、清廉潔白な人なんかいないって。 지금까지 믿는 사람이라곤 자기 자신뿐이었던 루나는 오늘따라 술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죠. 유리짱, 얘 누구? 유리짱? 사랑을 믿지 않았던 그녀가 돈을 받지 않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よかったらこれ着て。ありがとう。 상당히 불편한 상황. 자연스럽게 같이 있게 되고 함께 배달 음식까지 시켜 먹습니다. ごちそうさまでした。私そろそろ帰ろうかな。 가려는 루나를 하야토가 잡습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루나는 이 남자 집에서 하루를 함께하게 됩니다. あのさ、いおりちゃんって彼氏とかいるの？いないよ。 루나는 걱정입니다. 눈앞의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말이죠. 지금 그녀에게 연애는 필요 없습니다. いおりちゃんの本当の名前ってなんていうの？本名はルナって言うんだ。 자신만의 생활 리듬을 망치는 게 싫어 남자는 멀리하고 일만 해오던 삶. 오랜만에 느끼는 이 따뜻한 감정에 그녀는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땐 친구들을 만나 썰을 풀어놓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いらっしゃいませ。あ、ルナ。リナ久しぶり。 대학 친구인 유키와 리나를 만나는 루나. ルナ大学で会わないなと思ってたらいつの間にか休学してるんだもん。びっくりしたよ。でも萌ちゃんが辞めちゃって今美容師の専門に行ってるらしいよ。てかルナ突然今から飲もうって何かあったの？ 루나는 하야토와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습니다. 부자에다 훈남 손님이라면 그냥 사귀어버리라는 리나. 私もお客さんとって一瞬考えたことあるけど難しい気がする。 사귀는 사이가 된다면 상대도 머지않아 자기 일을 관두길 바랄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다른 사람의 호의로 돈을 버는 일을 괴로워할 것이라고 말하는 유키. それは本当そう。仕事辞めるのは絶対ない。恋愛のことになると人って知能低くなるよね。 지금 루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있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わかる。あとさ、お金だけは裏切らないじゃん。わかる。客とやっちゃったりして一瞬迷走しそうになったけどお金が一番大事って再確認できた。 여기는 모의 편에 등장했던 카에데가 일하고 있는 호스트 클럽. まあさ、今回の件はみんな気にしてないから。まあ恋愛すんなってことじゃなくてさ、まずは1曲だけでも仕上げてみろって。 루나는 오늘도 단골 손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大丈夫。ちゃんと切り替えられてる。会いたい。こういう仕事してるからって都合のいい関係狙ってるんだろうけど。じゃあ昼間にご飯行こうよ。水曜空いてる？で結局会っちゃってるし。ねえ、この後どうしよっか。うち来る？何それ。家行ったらまたセックスして次の日まで一緒にダラダラするんでしょ。今までそうやって女の子となし崩しになってきたのかもしれないけど私は嫌だから。俺女性不信になりかけてたけどルナちゃんは口堅いし信用できるし病んでた時にいろいろアドバイスくれて救われたっていうかとにかく下心だけで誘ってないよ。でもそれ私じゃなくてもよくない？はっきりしてくれなきゃ無理だから。どうすんの？じゃあ付き合う？ 소극적인 남자의 모습에 화를 내는 루나. 그리고 자신은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하야토는 루나가 업소 일을 하는 건 싫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진심을 담담하게 전달하는 하야토. 이런 하야토의 모습에 루나는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계획에는 없었지만 루나는 하야토와 한번 사귀어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조금 억지스러웠지만 이런 인연도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 자문하며 말이지요. 이효리? 하야토가 인터넷 방송을 하는 동안 루나가 가게 계정으로 자신을 팔로우한 것을 발견합니다. ルナってそれ以外に SNS のアカウント持ってる？ないよ。特に発信したいこともないし。元カノのことがあってからネットやってる子トラウマで。てかキャスも SNS ももう見なくていいからね。 중학생 코코로는 바시모토, 즉 하야토의 열혈 팬입니다. 바시모토는 이미 소녀의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코로는 동영상도 매일 보고 별점도 주고 SNS 홍보까지 제일 열심히 활동하는데도 슈퍼챗을 쏘는 팬들에게만 답장을 해주는 바시가 못마땅합니다. 이렇게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덕질을 하는데 자신을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루나는 생리휴가 내내 하야토네 집에서 지냅니다. 나름 행복한 순간들. 彼氏できてからの接客思った以上にしんど。 이 일이 갑자기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상냥한 남자친구의 문자 덕분에 기분이 조금 나아집니다. ダメだ。こんなのが嬉しいなんて浮かれてる。ななみさん。お客さんと付き合ったんだ。しかも若くて金持ち。嘘かがらしてもらえないよ。 루나는 업소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다고 말하지요. 남에게 의지하는 순간 자신의 삶은 엉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코로는 오늘도 열심히 덕질 중에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こういう人たちもバシ君のことをしてるの？なんかやだな。 팬들이 많아지면 질도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そういえばココロ。何？言ってたカード買ってきたよ。これでいいの？チュンカ、ありがとう。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슈퍼챗을 쏩니다. ポポロお茶箱50ありがとう。人生初お茶箱なの？名前呼んでくれて嬉しいです。 소액이지만 자신의 슈퍼챗에 자기 이름까지 불러주는 하야토가 너무 좋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걸까요? 방송이 끝나고 공지가 올라옵니다. 공연 종료 후 CD 전달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멤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CD 전달회에 참여하려면 한정판에만 들어있는 시리얼 넘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판을 한 장만 예약한 코코로는 덕질을 위해 한정판을 더 사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당첨 가능성을 올리기 위해서 말이죠. 처음에는 분명 연애 따위는 돈 버는 데 방해만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연애라는 상황에 익숙해져 갑니다. 사람들이 알아보면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함께 외출해야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야토는 오랜만에 홀로 남아 작곡 작업을 합니다. 그래도 보컬 스트리머인데 작곡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루나를 생각하며 미뤄왔던 작곡 작업을 진행하는 하야토. 歌詞書いたからルナに感想聞きたいんだけど. 평소 손님들로부터 시덥지 않은 대사들을 지겹게 들어온 터라 크게 기대 안 했는데 하야토의 노래 가사는 뭔가 다릅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행복은 진짜일까요? 이 남자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걸까요? 루나는 단골 손님 접대를 위해 바깥에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자친구가 생긴 이후부터 왜인지 모르게 업소 수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와 함께 있는 시간 대신 사라져 가는 돈. 하야토와 만날 시간에 출근했다면 얼마나 더 벌었을지 자꾸 미련이 남습니다. 더 안 좋은 건 예전처럼 손님 접객이 쉽지 않다는 것. 학자금 대출을 갚을 정도로 돈은 이미 충분히 벌었습니다. 하야토와 계속 사귈 거라고 생각하면 이 일도 언젠간 관둬야 할 겁니다. 하지만 복학 이후 시급 1000엔짜리 알바를 하면서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악착같이 번 돈을 그렇게 까먹기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래도 하야토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일에 대해 고민하던 때 남자친구의 권유가 솔깃합니다. でも仕事辞めて同棲なんかしてそれで別れることになったら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연애하지 않고서 벌었을 기대 수익이 너무나도 아까울 겁니다. 지금 눈앞의 남자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일을 이렇게 관둬도 되는 걸까요? これは俺から曲ができたのもルナがいてくれたおかげだと思ってるしお礼のサプライズみたいな 어릴 때부터 축하 파티 같은 거는 별로 해본 적 없는 루나에게 이런 깜짝 선물은 처음입니다. 기쁜 순간은 사진으로 남겨야겠죠. 이 남자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싶습니다. 하야토는 이슈를 극복하고 다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야토가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여자친구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극성 팬도 당연히 생기는 법. 루나가 찍은 와인병 사진에 비친 하야토를 극성 팬이 발견하고 또 다른 열애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야토는 다시 한번 SNS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맙니다. 열성 팬인 코코로에게 이 소식은 충격적입니다. どうたもマシ君もみんな大嫌い。降りるもう降りる。 하야토의 열애설 이슈는 루나에게도 전해집니다. 루나의 가게에도 항의글이 올라온 상황, 심지어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는 악플들로 가득합니다. 악플러들에게 강경 대응을 하고 싶어하는 루나를 하야토는 말립니다. 팬들을 고소라도 하는 경우엔 그룹의 다른 멤버에게도 큰 피해가 갈 것이 분명하니까요. スクショ集めてる。訴えようと思って。てるの俺のファンだし、一応メンバーに確認しないと。は？私が被害者なのになんで許可がいるの？中高生が多いからまだ善悪の区別がついてないんだよ。 자신만의 삶의 방식, 내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팬도 시청자 수도 상승세인 지금 하야토에게는 팬들 역시 소중합니다. 잘못 대응한다면 모든 인기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세계. 결국 둘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합니다. 夢見させて承認欲求を煽ってお金払うことが幸せって思わせてそういうのを洗脳って言わないでなんて言うの？そんな言い方しないでよ。応援してくれるファンにも俺にも失礼だよ。人がどんなものを好きでもどんなにお金や時間をかけても他人が否定していい権利なんかないでしょ。ルナは物でも人でも何かを本気で好きになったことってあるの？洗脳って言うんだったらルナこそお金に洗脳されてるじゃん。 자신과 사귀면서도 일을 그만두지 않는 그녀를 남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둘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을 겁니다.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었죠. ダメだ。豊かな環境で育ったであろう素直さ、分け隔てない優しさ、そういうところが好きだったのに、このまま行くときっと私、隼人が妬ましくなる。どんどん嫌なやつになる。自分のことまで嫌いになる。私確かにお金に洗脳されてるわ。きっと今まで何不自由なく暮らしてきた隼人には分かんない感覚だと思う。簡単に解けないから洗脳なんだわ。だから今の私には恋人よりお金なんだよね。私たち別れよう。 결국 루나는 사랑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합니다. 결국 이 둘은 헤어지고 맙니다. 한때는 영원할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관계. 허무하리만큼 쉽게 끝나버렸습니다. 루나는 극성 팬들의 횡포로 인해 일하던 업소에서도 잘리게 됩니다. 악플러들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지만 고소하는 데에도 큰 비용이 필요합니다. 貯金が目減りするのが何より嫌だったのに、お金だけは裏切らない、そう思ってたのに、なんでこうなっちゃったんだろう。 결국 루나는 복학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건 나 자신뿐. 코코로는 이번 CD 전달회에서 하야토에게 직접 탈덕한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까지의 덕질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まずは皆さんに謝りたいことがあります。配信でも発表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が、話題になった女性は僕の友人の交際相手です。混乱を招くようなことをして本当に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すっごい楽しかった。でも降りるって言わないと。 굳게 다짐하고 왔건만 코코로는 눈앞에 하야토가 자신에게 상냥하게 말해주는 것이 너무 기분 좋습니다. 好きです。俺も好きだよ。ありがとう。 이렇게 그녀의 탈덕은 실패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그렇기에 거기에 내 시간과 돈을 소비한다는 것은 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연예인이나 스트리머, 호스트 같은 관계 속에서 환상을 찾고 감정적 충족을 얻는 행위, 도가 지나치면 종교가 되지만 적당한 덕질은 취향과 문화적 다양성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의 덕질은 사람들의 감정을 인질로 한 악덕 상술, 아니면 개인의 감정적 만족감을 높여주는 새로운 문화산업,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댓글로 생각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미는 업소에서 일하는 후배를 만나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배 루나는 넷 아이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업소에서도 잘린 후 복학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でもいおりちゃんも恋愛に浮かれてヘマしたりするんだね。私はそっちの方が人間味があって好きだな。 사실 에미도 예전에는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今の私になれたのはレター先生に出会えたからなんだ。 혼자인 에미는 항상 고민거리들을 레터 선생님에게 털어놓습니다. 自分が嫌いな自分にならない。エミさんはその時嫌いな自分を心のゴミ箱に捨てたんですね。 레터 선생님은 무속인, 일종의 점쟁이입니다. 온라인 서비스로 만나고 있는 레터 선생님은 못난 자신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항상 미소를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말이지요. 영혼이 더 높은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항상 미소를 잃지 말라고 덧붙입니다. 오랜만에 엄마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다소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에미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しばらく見なかったけど何してたわけ？東京で接客業やってるって聞いたけどずっと続けるつもりなんかね。結婚もしてないんでしょ？ 아버지는 18살 때 집에서 제멋대로 나간 딸이 언제라도 돌아올지 모른다고 하며 딸의 방도 그대로 두셨습니다. 호스티스 일을 한다고 하는 딸에게 말은 의절한다고만 했지 줄곧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お母さんはね、ホステスだって立派な仕事だと思ってる。何も体売るわけじゃないのに。 에미는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레터 선생님에게도 호스티스로 일한다고 거짓말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도쿄의 업소 일을 관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 곁에서 살려고 합니다. 일자리도 다시 알아보고요. 방에 돌아와 보니 예전 밴드 음악을 좋아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懐かしすぎる。私も40代か。 18살 때의 에미는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친구 사치코와 함께 도쿄에 처음 올라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학교 생활 부적응으로 콱 죽어버리고 싶다고도 생각했을 치기 어린 시절. 20歳になってもまだエミーが死にたかったらさ一緒に死のう。若くて綺麗なうちに死にたいよね。 18살의 에미와 사치코는 도쿄에서 공연을 보러 다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タチコ、私さ東京で暮らすわ。ライブもっと通いたいし。ほんと適当だよねエミー。それがエミーなんだし。てかエミーの場合その顔と愛嬌でどうにかなっちゃいそうなんだよな。 과거의 향수에 취하면 안 됩니다. 레터 선생님 말씀대로 에너지는 항상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나, 노트에 하나씩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글귀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터에 면접도 봅니다.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해본 적 없는 42살의 에미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입니다. 레터 선생님 말대로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니 면접도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길에서 에미는 우연히 어렸을 적 친구 사치코를 만납니다. 친구 사치코는 이미 결혼해서 슬아의 자녀도 두었습니다. 旦那さんと子供がいて人生安心できそうだしいいな。私なんかこのまま行ったら孤独死だよ。ねえ、まだライブとか行ってんの？もう全然。 함께 죽자고 중2병 같은 소리를 나누었던 절친. 죽기는커녕 아득바득 살아서 둘 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言葉にすると恥ずかしいけど無敵感あったよね。なんか嬉しい。エミーとまたこうやって話せて。あ、なんか旦那と娘が合流したみたい。何やってんだよ。 아, 뭐. 에미의 핸드폰도 울립니다. 광고 문자입니다. 22살의 에미는 좋아하는 밴드 멤버를 만나서 사귀게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본인이 대성할 거라고 말하는 허세남, 자신을 조금만 내조해달라는 부탁을 해옵니다. 남자를 먹여 살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리고 예뻤던 에미는 호스티스 일을 하며 또래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싶었던 것은 모두 가질 수 있었던 때 모두가 에미를 칭찬해줬고 우러러 보았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인생. 그야말로 22살의 그녀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42살의 그녀는 새 직장에서 지각으로 인해 혼나고 있습니다. 새로 취직한 곳은 청소업체, 일당은 도쿄 업소의 10분의 1 수준. 일이 느리다고 항상 구박받는 그녀. もう上がり時間だけどすいませんこれからは本当にちゃんと頑張りますんで 그러나 오늘도 지각입니다. 1시간이나 걸리는 출근길. 지금 출발한다고 해도 엄청 혼날 게 분명합니다. 누군가에게 구박받고 머리 숙여야 하는 상황은 결코 편치 않습니다. 레터 선생님의 말대로 못난 자신의 모습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다행히도 레터 선생님은 일을 잘 그만두었다고 말해줍니다. 자신과 기운이 맞는 곳에서 일해야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새로운 일이 필요한 에미에게 레터 선생님은 주점리를 추천해줍니다. 今日から入りましたナナミです 에미는 다행히도 고향에 있는 한 주점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곳의 주 고객은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더 굳은 일도 해보았던 에미로서는 이 정도 접객은 쉬운 일입니다. 얘기 들어주고 같이 한잔 마셔주고 가끔 노래도 같이 불러주면 되니까 말이죠. 물론 이렇게 몸에 손을 대는 변태 손님도 있습니다. いや嘘でしょソープならいいけど業種違うしこの時給なら1ミリも触られたくない 하지만 레터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마음으로 이 불편한 상황을 참아냅니다. 그래야만 행복을 끌어당길 수 있을 테니 말이죠. 나이 많은 손님만 오는 줄 알았는데 비교적 젊은 손님들도 찾아옵니다. 今日から新しく入りましたナナミですナミちゃん彼氏いるの奥さんいるのに可愛い子には目がないんだからいやいや当たり前でしょまあ嫁は置いといてさ子供は可愛いわけよ 그런데 보니까 앞의 손님은 친구 사치코의 남편입니다. あれもしかして嫁と知り合いはい私同級生で 무척 민망한 상황. こんな綺麗な嫁の友達と飲んでるなんてなんか背徳的だな幸子には内緒だよはい 친구 남편이랑 엮이는 건 아무래도 좀 곤란합니다. すぐ人気者になりそうだけどな一杯飲みなよでもやっぱ私ってまだ全然いけるんじゃ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いや遅いよ待ちくたびれた 약간 자신감이 돌아오려는 찰나 어리고 예쁜 다른 직원이 출근합니다. 역시 젊음이 최고인 걸까요? 손님들의 관심은 어린 직원에게 쏠립니다. 10년도 더 된 낡은 정장을 입고 온 그녀는 바로 옆 화려한 젊음과 비교됩니다. 26살의 에미. 間入ってきたマナちゃん売り上げやばかったね18歳だっけナンバー3のレイさんってサバ呼んでるらしいよ本当は35歳だって 20대 때만 하더라도 35살의 삶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26살의 에미는 35살이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기대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직도 성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녀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죠. 남자친구는 오늘도 에미에게 새 기타를 사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だってこの間のグッズ制作費だってキツキツだったんだから 8년 전에도 했던 소리를 아직도 똑같이 하고 있는 한심한 남자. もう苦いエミ俺が武道館立つとこ見たいべ 26살의 에미는 어린 후배들에게 밀려 점점 지명 횟수도 줄어듭니다. 長く働いてくれてるからさこっちもよくしてあげたいんだけどこの仕事ってやっぱりリミットあるからさ 사장님은 돈은 꾸준히 벌 수 있는 다른 일을 소개시켜준다고 합니다. 결국 소개받는 일은 고급 업소일. もし本番がダメならデリとか他もいろいろあるよぶっちゃけ単価はめちゃくちゃ下がるけどね 짧고 굵게 돈을 벌고 싶었던 에미는 결국 업소의 길을 선택합니다. 30살의 겨울, 에미는 유독 더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믿었던 남자친구가 야반 도주를 했기 때문이었죠. 천하무적이었던 어린 시절의 에미는 젊음과 시간, 자존심을 대가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30대의 그녀에게는 그 시절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흐려져만 갔지요. 誰かそばで支えてくれる人がいたらな見たいべ俺が武道館立つとこ結局こうなるんだ私も10代開始だよ 누구에게나 찬란하게 빛나는 20대. 그녀의 그 황홀한 시절은 너무도 덧없이 흘러가 버렸고 이제는 희미해져가는 슬픈 눈물만이 남아있습니다. 아름답던 세상은 사라지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그녀를 누가 원할까요?
よかったら一杯どう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ただきます。 그런데 눈앞에 젊은 남자가 자기를 보러 따로 오겠다고 말합니다. 뜻밖의 플러팅. 17살의 그녀는 어른이 되는 게 싫어 25살쯤 죽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25살 생일에는 즐겁고 후회 없이 살다가 30살에 죽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었죠. 30살 생일에는 죽을 때 후회하고 싶지 않으니 내일 당장 죽어도 괜찮게 열심히 살자고 다짐했었습니다. 결국 30대가 된 그녀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냥 사라지는 채로 살고 있었죠. 35살의 봄, 그녀는 수년 만에 공연장을 다시 찾습니다. 하지만 친구도 없고 관객들은 모두 어려 온전히 그 시절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녀는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뭘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삶의 의지가 흐려질 만큼 기운이 없을 때 문득 눈에 들어오는 어떤 점술가게. あなたのことをずっと待ってました。きっと一人で辛かったでしょう。でももう大丈夫です。お話を聞かせてください。 에미는 이렇게 레터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달콤한 말을 앞세워 그녀의 고민을 해소해주는 레터 선생님에게 완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エミさんが今やるべきことが見えてきました。あ、延長します。 상담 30분 연장의 만엔 94,000원 정도입니다. 비록 상담료는 비싸지만 레터 선생님의 상담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녀. 좋은 남자를 만날 거라는 선생님. 혹시 플러팅을 보내오는 이시카와 씨가 운명의 남자일까요? 相手がおじさんでキャバクラとかソープだったらもっとうまく接客できたのに。お世辞じゃなく本当に今度2人で会えたらなって思ってます。本気です。俺。 에미의 어머니는 나이 들고 다시 집에 들어온 딸이 무언가 안타깝습니다. 오랜만에 사치코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아침에 들어왔다고 털어놓는 친구. 아무래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 중입니다. タケちゃんは酔いつぶれて朝方までお店にいたから浮気はしてないし、でも 비밀을 지켜달라고 한 친구의 남편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줄 수 없는 상황. 사치코는 자유로운 에미가 부럽습니다. 참 속도 모르고 말이지요. 친구는 엄마 또는 아내가 아닌 순수했던 그 시절의 소녀가 그리운 것 같습니다. ああ、肩こりひどいわ。私ももう年だね。帰る前にちょっと一杯飲んでかない？ 사장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 어리고 예쁜 직원을 부러워하는 에미에게 사장님이 한마디 해줍니다. 私からしたらナナミちゃんだって若くて美人で羨ましいよ。どんなにあがいたって人の時間は平等に進むんだし、折り合いつけてやっていくしかないよ。 사장님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みんな一緒に年取っていくの。それでいいじゃない。 에미에게 진솔한 충고를 해주는 사장님. 그런데 레터 선생님은 사장님에게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強い念を感じます。最近ついたものじゃない。 레터 선생님은 사장님에게 붙은 생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적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부적의 가격은 50만 엔, 한화 470만 원 정도입니다. 에미는 사장님을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今日はママにお話がありまして。 그녀는 사장님께 설명합니다. 들러붙은 생령을 방치하면 에너지를 빼앗겨서 불행해질 것이라고. 부적을 써서 생령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例えばさ、あなたはこれから不幸になります。50万払えば助かりますって言われたら、なんか嫌な気持ちになるでしょ。どうして分かってくれないの？私はみんなのために言ってるのに。お客さんにはこういうこと言っちゃダメよ。そういう風に良かれと思ってやったことが人にとっては迷惑だったり嫌な気持ちにさせることもあるから。 집에 돌아온 에미. 어머니가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エミに話があって。あんたなんで帰ってきたの？ 어머니를 위해 돌아왔다고 말하는 딸에게 넌 너 생각만 하라고 말해주는 어머니. 주위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딸은 18살 때나 지금이나 똑같게 철이 없습니다. どうせホステスの仕事も嘘なんでしょ？今はちゃんと。今は？ 딸이 어떻게 살아온지 어렴풋이 다 알고 있던 어머니. 어머니는 시설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여태까지 그랬듯이 내 멋대로 살아보라고 말합니다.
일하는 곳에선 젊은 직원이 손님들이 터치하는 걸 거부하라고 말해줍니다. 자신만 참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에미. 자신이 그런 부당한 순간을 참는다면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간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주위 사람을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걸까요? 레터 선생님의 말대로 미소를 잃지 않는다면 분명 행복을 끌어당겼어야 했을 텐데. 하루를 마칠 때쯤 이시카와 씨가 밖에서 한 잔 더 하자고 말을 걸어옵니다. 行きたいけど今日はちょっと。でも2時くらいまでは飲んでるんで、もし気が向いたら来てください。なんか今日のななみさん元気ないから心配なんです。 집에 가는 길, 눈앞에 깜깜한 길 끝이 꼭 자신의 미래 같습니다. 어둡기만 한 앞길을 마주하는 것보다 찬란했던 과거를 다시 기억하고 싶습니다. 결국 에미는 이시카와 씨를 만나러 갑니다. 飲もっか。ごちそうさまでした。全然。またいつでも飲みましょう。やっぱそうなるよね。 둘은 결국 분위기에 휩쓸려 함께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정말 이 남자가 운명의 남자일까요? 帰り気をつけて。うん。ありがとう。連絡先聞いてこないってことはそういうことだよね。連絡先聞くのすっかり忘れてた。 계속 안 좋은 일이 겹쳐 미소를 유지할 수 없었는데 다정하게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기댈 수 있게 된 지금 그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사치코에게 연락이 와 급하게 나가봐야 합니다. ごめんね、仕事前なのに。全然今日出勤遅い日だし。旦那が今日仕事終わりにね、この店で同僚と飲むんだって。 보아하니 친구가 남편을 감시하기 위해 몰래 잠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치코의 남편은 직장 동료랑 진짜 밥만 먹고 있습니다. 本当に同僚と来てるし、ずっと仕事の話して浮気してるって私の思い込みだったのかな。なんか夜の店の話してる。ななみちゃんのこと好きなの？好きっすよ。俺でもゆかちゃん東京に彼女いるよね。まあ結婚する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けど。は？だって彼女とはもう長いし。ああ、ななみちゃんは俺の嫁の友達なんだぞ。ななみさん普通に綺麗だし、あのぐらいの年の人の方がいろいろ面倒くさくなくていいんですよね。うわあ、ゆかちゃんそりゃないわ。 이시카와 씨에게 에미는 그냥 썸보다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에 에미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친구에게 거짓말한 것까지 들통났죠. 에미? 자신이 혐오하는 자신이 되지 말자. 그런 사람이 행복을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버티면서 살다 보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 걸까요? 에미는 레터 선생님과 마지막 상담을 합니다. レター先生のその通りになってる幸せがやってきますね。どうしたらいいか分かりません。なんだか良くない気を感じます。もしかしたら前回払いきれなかった生き量。違うんです。もう分かってるんです。 지금까지 에미는 자신의 현실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미소 짓고 상담을 받아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고개를 돌리지 않는 용기와 현재의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현실과 맞서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려는 에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마음속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 아니라 이 끔찍한 기분까지 전부 다 인정해야 했습니다. 20대 때도 30대 때도 모두 항상 남에게 결정을 미루고 목표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인생을 외면할 핑계를 찾아 도망치기만 한 삶. 하지만 이런 삶이라도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정한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 곧 멋진 세상일 겁니다. 그녀는 왜 지금에서야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일까요? ごめんね。旦那さんのこと言えなくて。エミーに口止めしたのは俺なんだって旦那が言ってた。私と旦那の板挟みで話しづらかったよね。 다행히 사치코는 에미를 이해해주고 오히려 걱정해주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오해도 일단은 푼 상태고요. 20年後もまた同じようなこと言ってんのかな。20年後。ねえエミー、頑張って生きようね。 같이 죽자는 말을 했던 18살 때의 친구는 지금 에미에게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미는 사장님께 손님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ななみちゃんには今回のことは反省してもらって、その分しっかり働いてもらうからね。 그녀는 어머니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私本当は東京でいいから食べなさい。冷めちゃうよ。ちゃんとした娘になれなくてごめんね。あんたは本当に子供なんだから。 6개월 후 루나는 학교에 복학해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급 업소 일은 이제 완전히 관두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해 또래보다 더 관심이 많은 루나는 괜찮은 창업 아이템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에미는 친구와 함께 도쿄 여행을 왔습니다. 어렸을 적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함께 나이 먹은 어렸을 적 좋아했던 밴드의 공연을 다시 보러 갑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感動した。そうそうエミ泣いてんだもんびっくりした地元帰りたくないな。今私の人生こんなもんか。これでいいんだ。いやこれがいいんだ。 에미의 어머니는 결국 시설에 들어가게 되고 집은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会いに行くから。あんたも新生活頑張ってね。 업소에서 같이 일하던 루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루나와 마지막으로 대화했을 때는 레터 선생님에게 빠져 이상한 얘기만 늘어놓았었습니다. 自分の意思で何かを断ち切るってなかなか難しいよね。 새 출발을 하기로 한 두 여자는 서로를 응원해줍니다. 코코로는 덕질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편입니다. 前の推しの時はドーグルタンの友達とかいなかったの？それにあんまり楽しいライブじゃなかったから。本当推し変してよかった。 그리고 그동안 덕질했던 바시에서 다른 아이돌로 덕질을 갈아탔죠. 한때 그렇게 좋아했던 바시였는데 지금은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바시 악플러가 되었습니다. 무척 현실적이고 해피엔딩과 배드엔딩의 공존으로 시사점이 참 많았던 드라마 나는 내일 누군가의 여자친구 시즌2.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때때로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자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게 됩니다. 이는 언제든지 실망과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자기 사랑은 건강한 대인관계의 기초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으며 타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역시 풍요로운 삶을 위해 스스로를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It's better we leave it all behind.